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 워싱턴 한인 동포들과 만나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들을 치아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새 노력을 별도의 성명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는 온라인 세이빙 어카운트, 즉 저축 계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 주택가격이 20대 도시들 가운데 13곳은 상승했고 7곳은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임을 공식 선언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동포들과 만나 미주 한인 120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 동포들은 한미동맹의 끈끈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70년 된 한미동맹에서 이정표를 만드는 데 성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근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날 저녁에 워싱턴 한인 동포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은 전체 미주 한인들을 치아 격려했습니다. 24일 저녁 워싱턴 DC에 있는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해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만찬장에 입장했습니다. 워싱턴 동포 만찬 간담회에는 WKTV 전영남 회장을 비롯한 한인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의 국빈 방문에 대해 미국이 올해 70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고 양국의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해 나가는 최상의 파트너라는 방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작년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에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드는데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0주년을 맞은 해라며 미주 한인 사회는 한미동맹의 끈끈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으며 한인 의원 4분이 모두 재당선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는 19세기 말 서재필 박사가 의학 공부를 한 곳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 구미위원회를 결성했던 유서 깊은 곳이라며 미국 정치 중심에 있는 워싱턴 한인사회가 재미 한인 전체의 권익 신장과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6월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를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동포와 모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퍼스트 레이디를 지낸 유미호건 여사가 대표로 환영 인사를 했고 버지니아 주하원 의원에서 연방상무부 부차관부로 옮긴 마크 김 부차관부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26일에는 오전 10시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에 따른 공식 환영식이 개최되고 곧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며 회담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함께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인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로 30여 분간 연설하며 70년 된 한미동맹을 회고하며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원에 사의를 표시하고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새 노력을 별도의 성명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윤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확인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26일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오벌 오피스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공동 기자회견, 국빈 만찬까지 가장 분주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해서 갖게 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한인 동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로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에게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백악관이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은 별도의 성명으로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확장 억제가 믿을 수 있는 조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백악관 관리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밝힐 수는 없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행동을 저지하고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시키는 새 노력을 배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미 정상들이 공동선언과는 별도의 성명에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아 명문화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많이 시도해온 한미일 삼각안보협력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존 카비 NSC 조정관은 한국은 이미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고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라며 이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유출 문건을 통해 제기된 미국의 한국정보토감청 가능성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유감 표명할 가능성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안보 문제를 떠나 광범위하며 무역과 기후변화 등 함께할 부분이 많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는 온라인 세이빙 어카운트, 저축 계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대의 높은 이자와 미니멈 밸런스 제한도 거의 없고 수수료도 매우 낮아 온라인 저축 계좌들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연리 4.15%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 계좌를 신설한 것과 같이 미국에서는 온라인 세이빙 어카운트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재무부 국채 아이반드의 이자율이 5월 1일을 기해 급락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새로운 예금처를 찾으려는 미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아이반드의 이자율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6.9%나 되고 있으나 1년에 2번 물가 인상을 반영해 조정되는 5월 1일에는 4%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예금처로 온라인 저축계좌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머니마켓으로도 많이 몰리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온라인 저축계좌들은 연 이자율이 3.9%에서 4.8% 사이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중간규모 은행들로 꼽히는 CIT, 시티즌스뱅크, PNC 등은 온라인 세이빙 어카운트의 연 이자율로 4.25%를 내걸고 있습니다. 지점을 운영하는 전통적인 은행들의 연 이자율은 0.35%에 그치고 있어 그보다 10배 이상 높은 이자율을 내걸고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저축 계좌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고 자신의 다른 체킹 어카운트와 연결해 쉽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다 보니 미니멈 디파짓이나 미니멈 밸런스의 제한도 거의 없고 수수료 또한 매우 적은 장점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한 달에 6번만 인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 조치는 있습니다. 둘째, 머니마켓에도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모건스탠리, 로빈후드, 소피 등이 운용하는 머니마켓의 연 이자율도 온라인 저축계좌와 비슷하게 3.9%에서 4.75%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만 머니마켓에서 다른 체킹 어카운트로 송금하는데 수일이 걸리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마켓의 이자율은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2월에 전체로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폭 올랐으나 20대 도시들 가운데 13곳은 상승했고 7곳은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마이애미는 전달보다 0.4% 떨어졌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10% 오른 수준이고 로스앤젤레스는 전달보다 1% 올랐으나 1년 전보다는 1.3% 낮은 수준이며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1.1% 오른 수준을 기록하는 등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매달 하락해오다가 봄철 이사 시즌을 앞두고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지수가 25일 발표한 대도시들의 2월 주택 가격에 따르면 전체 집값은 전달보다 0.2% 올라 수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전년에 비하면 2%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20대 도시들 중에서 전달보다 집값이 떨어진 7곳을 보면 라스베가스가 0.9%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어 마이애미 0.4%, 뉴욕과 시애틀이 각 0.3%, 디트로이트 0.2%,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 각 0.1%씩 떨어졌습니다. 전년에 비해 집값이 하락한 7곳을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10%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애틀이 9.3%, 샌디에고 4.1%, 포틀랜드 3.2%, 피닉스 2.1%, 로스앤젤레스 1.3%, 덴버 1.2% 하락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요 대도시들 가운데 상당수는 월간으로는 올랐으나 연간으로는 하락한 수준을 기록했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경우 전달보다 0.4% 떨어졌으나 아직도 전년보다는 10.8%나 오른 수준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전달보다는 집값이 1%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은 전달보다는 0.3% 하락했지만 연간으로는 아직 3.6% 오른 수준입니다. 상승세로 다시 돌아선 대도시들도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4%, 전년보다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랜타의 경우 전달보다 0.4% 올랐고 전년보다는 6.6%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임을 공식 선언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분짜리 영상 메시지로 재선 도전을 공표하며 미국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재선 도전을 결심했다면서 자신을 민주당의 최선의 후보라고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도 겨냥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0세 고령에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출정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분짜리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나는 미국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 위해 출마했으며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되고 있어 재선 도전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마가 극단주의자들이 의사당 점거, 부유층 감세, 개인의 자유 제한, 차별 대우 등으로 미국의 특성을 손상시켰다며 그들의 복귀를 막을 민주당의 최선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가 추구하고 있는 마가 운동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훼손시켜왔다고 비난하고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나란히 하고 있는 사진을 사용해 공화당의 두 선두 주자들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재선 도전 캠페인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하게 되면 미국에서 되살아날 위험성을 집중 부각시키며 트럼프 귀환 저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재선 캠페인에 나서면서 넘어야 할 장벽들에 부딪혀 있습니다. 23일에 발표된 NBC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70%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민들의 60%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후 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유권자들의 38%는 바이든 트럼프의 리턴 매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다수는 2024년 차기 대선에서 11월이면 81세가 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6월이면 77세가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턴 매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되면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싫든 좋든 맞상대로 다시 내세우게 될 것이고 론 드산티스 등 다른 공화당 후보가 낙점되면은 민주당도 젊은 후보를 대안인물로 선택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